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85세 어머니신데요. 유튜브 내용이 앞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 다음에 연달아서 수술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그걸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그분의 사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에피소드로는 미국에서 저의 유튜브를 많이 시청과 그 다음에 청취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확신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 물론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수술 전후 사진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환자를 통해서 제가 수술을 하면서 얻은 경험에 대한 얘기를 소개했다. 정말에서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없어야 된다든가, 또 출혈이 있게 되면 환자가 정말 힘들다든가, 또는 뭐 피호수 피주머니를 달아야 된다든가, 그러나 기왕이면 안 달면 더 좋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설명을 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저에게 수술을 꼭 원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수술을 좀 망설였던 것은 사실인데, 그분의 말씀이 의지도 강하시고, 또 여자는 예뻐야 된다. 내가 나이가 많이 있더라도 사람은, 여자는 죽을 때도 예쁘게 죽어야만이 사람들이 볼 때 서로 그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또 죽음에 대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굉장히 달리 생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굉장히 의욕이, 이 성형, 즉 안면 거상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말씀에 제가 밀려서 밀렸다기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감동을 해서, 제가 연세가 비록 많으시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수술 중에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를 드리시면은, 처음에 미국에서 오셔서 이제 예약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술하는 날 아침에도 조금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수술을 캔슬하려고 했던 정도까지 마음을 제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85세 어르신을 내가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오히려 저를 욕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미쳤냐, 그 연세 나이에 무슨 수술을 다 했냐, 뭐 이럴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욕이 너무 강하셔서, 내가 그래, 항상 저는 생각이, 이 수술을 해서 가장 안전한 수술 내용으로 두 가지를 저는 꼭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의사 테크닉에서 출혈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개념이 1cc의 출혈은 젊은 사람의 10cc에 해당하기 때문에 1cc 출혈도 없게끔 해야겠다는 그런 굉장한 그 강박적인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을 수술을 할 때 저는 이 수술에서 뭐 출혈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 중에 0.5%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1년이면 한 명이나 있을 둥 말둥 할 정도로 피주머니를 달지 않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 삼출액이 고여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삼출액이 고일 수도 있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압박이란 것도 탱탱 감는 압박이 아니라 이렇게 마일드 컴프레시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살며시 이렇게 짓눌러주는 그런 압박 정도를 하게 되면 삼출액은 고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하는 의사의 수술의 개념, 즉 말해서 내가 수술하는 그
경험을 항상 수술 후에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의 수술의 자기 내용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 정도만 설명을 해요. 근데 수술하는 의사의 수술 내용이 이 정도다 하면 이 정도를 설명을 해요. 결국은 자기 수술의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수술하는 수술의 내용을 설명해야지 다른 의사의 수술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피 주머니를 안 달면 그건 수술을 대충 한 것이다 라든가 그런 것은 꼭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삼출액을 빼기 위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삼출액도 마일드 컴프레시브 드레싱을 해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감싸는 그런 걸 해놓으면 그런 삼출액의 고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85세 수술을 하는 환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드렸는데요. 모든 수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해서 굉장히 안전해야 된다. 또 여기 85세 환자분에 대한 리포트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수면 마취를 잘해야 돼요. 수면 마취. 사람은 기계처럼 오래 쓰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기도 약해지고 기관지도 약해지고 없는 당뇨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혈압도 높을 수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내분비적인 그런 질환을 앓거나 순환기 쪽에 뭐 질환을 앓거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수면 마취보다는 전신 마취가 좀 더 리스크가 있어요. 위험도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아무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마취예요. 전신 마취가.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수면 마취를 하되 수면 마취를 우리가 마치 일반 수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면의 사이클이 있어요. 잠자는 깊이 잠자는 타이밍, 그 다음에 꿈꾸는 타이밍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마취를 잘 하게 되면 환자가 수술하면서도 꿈도 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할 때 항상 수면 마취를 할 때 환자가 약간의 꿈꾸는 시기에는 수면 마취 중에서 꿈꾸는 그 시간대에는요 수면이 옅어요. 옅을 때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면서 약간 무슨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증은 안 느끼지만 그럴 때 이제 환자가 약간의 움직임이 보인다든가 그러면 항상 환자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면 됩니다. 누구누구님 이렇게 수술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웃습니다. 그게 꿈속에서 그런 현상을 받아들인가 봐요. 그 꿈속에서 내가 했던 말을 또는 저는 평소에는 그렇게 뭐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봤는데 수술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꿈에 수면 중에 꿈을 꾸는 시기가 왔을 때 환자 약간 미동이 있거나 이렇게 말씀이 약간 뭐 본인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누구누구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환자가 또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우리가 말하는 게 있거든. 버발 환자에 대한 아네스테시아, 쉽게 말하면 말로서 환자를 기분 좋게 하는 마취도 해당이 되더라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면을 환자가 굉장히 편안하게 수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85세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낮은 수면으로 해서 보통 잠자는 듯한 정도의 낮은 수면으로 해서 수술을 잘 마치셨는데 얼마 전에도 저하고 이렇게 미국의 고객님과 보이스톡으로 통화도 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나이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규모의 큰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의사가 있을까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는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거는 과장된 표현은 아니에요. 저도 85세 연세를 할 때 그렇게 제가 수술 기간이 길고 경험이 길지만 저는 솔직히 1994년도에 개업을 시작한 의사이거든요. 펠로우를 마치고 나서 94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이렇게 85세가 되시는 분을 이렇게 거상을 했다든가, 물론 70대나 뭐 60대에서는 뭐 거상뿐만 아니라 얼굴 뼈수술까지 전체를 다 할 정도로 그런 수술을 많이 하였습니다만은 85세가 넘으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담을 가졌으니까 고객님께서 누가 85세 되는 사람한테 안면 거상을, 그것도 수면으로 이렇게 규모가 크다 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물론 여기는 내시경으로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째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뒤통수로 해서 완전히, 그럼 양쪽 간지 뒤통수를 하게 되면요, 그 마주보는 여기 뒤통수 뒤쪽은 1cm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해서 전체를 당기는데, 목을 뭐 앞에만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측면 뒤에까지 거의 360도로 목을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수면 마취로 연세 드신 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진짜 경험이 많이 없으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전화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때 저도 약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환자의 수술 전후 영상은 따로 이렇게 유튜브 주소로 올려드릴 건데, 왼쪽 하단, 이쪽 왼쪽 하단에 추천 영상을 클릭하면은 안면 거상으로 아래로 내려앉은 볼살 때문에 평소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굉장히 주름이 많았던 그런 모습이 젊어 보이고 피부도 더 훨씬 더 깨끗해진 상큼한 인상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고요. 또 목거상으로 뭐 주름이 이렇게 져서 늘어진 닭뼈슬 같은 늘어진 목살 때문에 목걸이 달기도 아마 거북했던 그런 두꺼운 목이 사슴목처럼 이렇게 슬림하게 탄력 있는 목으로 변한, 목걸이에 잘 어울리는 그런 변화된 목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의 다음 영상 2부에서 수술 전후 사진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